엔비디아는 차세대 주력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이 발열 문제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약해졌습니다. 장중 3% 넘게 하락을 하다가 1%대로 낙폭은 줄였지만 당초 2분기 출시가 예정됐던 블랙웰의 출시가 올해도 불투명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 전반에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넘어설지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할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더 높은 실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엔비디아 블랙웰의 과열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엔비디아 실적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 업종이 하반기 들어서 지금 4개월째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7월 10일이 고점이었는데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그날이 고점이었습니다. 현재 지수는 약 고점 대비 17.2%나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지금 약 6% 상승한 것과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주가 업계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업계 대표주자 ASML은 10월 실적 발표 후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2022년부터 이어진 순환적 강세장이 끝났음을 시사했었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진 종목입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 대장주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 램 리서치 역시 7월 10일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ASML은 7월 10일 고점 대비 지금 39%나 하락 중이고 어플라이드는 33%, 램 리서치는 37%로 반도체 대표 장비주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7%에 비교해서 지금 2배 이상으로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회계부정 의혹에 휘말려서 상장 폐지 위기에까지 몰렸던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연례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오늘 증권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16%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지난 9월 17일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관련 요건에 대한 서한을 수신했었습니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는 상폐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였던 11월 16일까지 규정 준수를 위한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슈퍼마이크로는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6일이 현지 시간으로 주말이었던 만큼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슈퍼마이크로가 이날이라도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한다면 상폐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약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외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는 나스닥에서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슈퍼마이크로는 나스닥에서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상장기업이 회계연도 말이 끝나면 그 후 90일 이내에 연례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회계연도 6월 30일로 끝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주 기한이었던 분기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부 장관의 백신 회의주의자가 지명됐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최근에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던 모더나가 주요 투자은행들의 긍정적 평가에 7.22% 급등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2.55% 하락, 노보노디스크도 1.9% 하락했습니다. 이 주가가 트럼프 2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되자 하락한 것입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에 관한 음모론과 체중 감량 치료제 무용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급등한 증시가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은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이미 하락장이 시작이 됐고 S&P 500 지수가 앞으로 최대 10% 내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은 S&P 500 지수 하락이 이미 시작될 수 있으며 적게는 5%, 많게는 10%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인상,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고금리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입니다. 다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락폭이 10%를 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실적 좋은 또 주가 상승이 큰 빅테크주들, 지금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30% 정도는 기본이에요. 반이 넘어갑니다. 100만 원치 팔았으면 30만 원 이상 30%, 50% 50만 원 이상 남아요. 과거에는 이 정도의 영업이익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은 이 빅테크주들 무슨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거나 또 생산 실험하기 위한 무슨 이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또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완전히 컴퓨터, 이 인터넷 세상입니다. 클라우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은 것입니다. 굴뚝산업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이러한 지금도 그런 산업들이 있죠.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이런 산업들은 10%의 영업이익만 나와도 성공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최고가에 근접한 꼭지라 그러죠. 최고가에 근접한 주가에 뒤늦게 올라탄 투자자들 항상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불안감과 그 실망은 항상 급등한 종목들에서 흔히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섹터가, 그 종목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매출과 이익에 문제가 있고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거 심각하죠. 빨리 탈출을 해야 되죠. 현재 빅테크주들을 비교해 보면 매출과 EPS, 주당 순이익이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엔비디아가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식에 오른 이후 단 하루 머물렀죠.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대 인공지능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라기보다는 짧은 기간에 주가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다른 주요 종목들에 비해서 폭등을 하다시피 올라왔기 때문에 AI 열풍이 너무 과열돼서 주식시장의 거품과 투자자들의 지나친 기대가 한풀 꺾이는 건전한 조정이라는 표현처럼 숨 한 번 고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